진행, 학교체육연구회 세션의 진행은 우리 이태구 박사님 AI 융합 학교체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 귀한 이 모임의 창립 초회부터 제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회 선생님들은 각각 학교에서 섬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체육 선생님들 중에 요거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있는 곳에 자기 혼자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서로 섬이라고 부르다가 이게 이제 1박 2일 저희가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거 하면 거기서 굉장히 그 외로움을 다 달래고 다시 이제 학교로 한 6개월 정도 혼자 지내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회가 생기면서 조금 우리 그 외로운 마음을 덜 수 있는 어떤 기댈 때가 생겨서 저희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학회 모임이 더욱더 번창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기댈 때가 더 큰 기댈 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현 교수님하고 이 학회가 처음 생기기 전부터 학회 생긴다. 그 다음에 저는 2013년에 박사 논문을 쓸 때 교육공학 융합 논문을 썼어요. 학교 체육 논문. 그 당시는 무슨 체육이 교육공학 융합이야. 그러다가 지금은 AI 관련 일반적인 교육 분야에서도 제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체육 분야에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세 분의 선생님이 발표를 하실 건데요. 초등학교 2분 선생님과 중학교 1분 선생님인데 이분들이 자기 수업에서 기존의 학교 체육에서 땀을 내고 뛰어야 된다는 것이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접목이 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일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학교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학교 체육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의 그 교집합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관심을 두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체육 선생님 소개하겠는데요. 장지우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신목중학교에 근무 중인 장지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AI와 함께하는 치어리딩 수업을 했던 것을 사례 발표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 사례를 하면서 먼저 AI와 학교 체육이 어떻게 연관되어야 하는지 저도 막상 처음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되게 고민도 많았고 어떤 걸 뭘 해야 될지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박재현 교수님의 강의를 처음 올 여름에 듣게 됐어요. 강의를 듣고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이런 수업을 이번에 바로 적용을 해보자 해서 했던 사례를 들고 왔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사례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저희 학교의 수업 환경입니다. 학생들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활용 도구는 D벗이라고 학교에 적용되어 있는 디지털 벗이라는 패드나 크롬북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했고요. 학교에 교내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좀 많은 학교입니다. 한 학급에 30명 내외가 되고요. 학급은 한 학년에 16반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과밀이자 매우 과대 학교이죠.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를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과 질풍가도라는 작품을 가지고 치어리딩 수업을 했고요. 작품의 구조는 A, B, A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A라는 30초짜리 동작이 있고요. B라는 동작이 있다가 다시 A라는 동작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작품 구조가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작품 평가와 단체 작품 평가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1차시부터 15차시까지 되어 있고 한 차시에 3시간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한 차시에 1시간 수업, 45분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개인 작품, 여기에서부터 학생들과 디지털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처음에 학생들의 D벗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활용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처음 활용을 하고 싶었는데요. 막상 마땅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작하기 편한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활용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이클루라는 어플리케이션, 댄스 에디션 어플리케이션을 썼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이유는 학습자가 원하는 부분을 원하는 속도로 반복 재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사용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자신이 했던 활동에 대한 촬영해서 본인이 했던 활동과 모델의 행동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델과 어떤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걸 보시면 학생들의 특징과 또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는지를 전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뭉쳐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잠깐 보시면은 요 뒤에 여학생들은 혼자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요 학생들은 또 뭉쳐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학생은 왜 혼자 하고 있을까? 이 학생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교사들은 그걸 빨리 파악해서 학생들의 적정한 피드백을 주고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면서 교사들은 학생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하이터치를 할 수 있는 수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렇게 본인들이 수업했던 치어리딩 영상을 개인 기기가 다 있기 때문에 개인이 평가에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내가 잘했던 거를 재촬영해서 또 제출하고 또 제출하고 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MBTI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MBTI가 앞에가 E라는 성향이 있고 I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I라는 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내성적이라고 대부분 말을 하는 학생들인데요. 이런 학생들은 본래의 치어리딩이나 이런 표현활동 평가를 할 때는 자 다른 학생 다 앉아있고 이번에 뭐 17번 나와보세요 그러면은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 앞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정말 식은땀을 내고요.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을 하면은 그런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최선의 수행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학생들이 9차시부터 10차시까지는 학습한 개인 동작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어서 단체 동작을 구성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 단체 동작까지 했던 결과가 이따가 추후에 보여드릴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수행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개인 동작했던 부분은 학생들이 모두 다 같은 동작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된 모델이 제가 초반에 준비를 해줬고요. 그 모델을 제가 모델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잘된 동작과 잘못된 동작을 먼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아까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미지 그런 프로그램들과 코딩을 활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밑에 학생들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이 학생들의 어떤 몇 초에서 뭐가 어떻게 틀렸는지가 이렇게 엑셀로 도출되게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자, 이 엑셀로 도출된다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에게는 되게 큰 걸로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프로그램 나이스라는 학생들 평가 프로그램 자체가 엑셀을 집어넣기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엑셀로 도출되는 게 되게 필요로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래서 몇 점 이렇게 틀린 동작 수가 나온다면 그걸 몇 점으로 바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좋아진다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그럼 수업한 결과는 학생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이번에 학생들이 실제 운동회에서 학교에 배운 게 아니라 본인들이 창작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저희 16반 학생들이 모두 다 참여했고요. 이게 따로 체육 시간 이외에 연습시키거나 뭔가 한 건 없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디지털로만 학습한 결과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 반 학생들은 저희 16반 치어리딩 대회, 체육 대회 중에 치어리딩 작품한 대회 중에 중간에 순위를 한 학생들을 갖고 왔습니다. 일부러 제일 잘하는 학생보다 중간 순위를 보여드려야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중간 순위를 받은 학생들의 작품을 제가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해야 하는지 제가 저는 학생들을 모시고 데리고 와서 학생들이 소감을 말하게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월요일부터 학생들 기말고사가 준비되어 있어서 소감을 이렇게 좀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소감을 가지고 한 500명의 학생들이 수업 후에 이제 저희에게 소감을 작성을 해준 건데요. 처음에는 첫인상은 치어리딩이란 걸 하자고 했을 때에 사실은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학생들은 축구나 농구, 피구, 구기 운동들을 더 좋아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 후에 점점 보시면은 여기까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했던 거를 본인이 되게 좋아했다라는 수치상 결과를 볼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초반의 학생들이 치어리딩 수업을 할 때 소감문 기대에 대한 걸 쓴 겁니다. 여기 위에 앞에 있는 글자들이 많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AI로 학생들의 소감문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한 500명의 소감문을 두 줄로 요약을 해달라라고 GPT에게 부탁을 해서 GPT가 학생들은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렌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소감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들을 요약한 건데요. 보시면 치어리딩을 춤을 막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 치어리딩이 별로 기대되지 않아요. 치어리딩을 왜 해야 되나요? 잘 보시면은 축구나 했으면 좋겠어요. 축구나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동작을 해서 잘 됐다. 다양한 거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여기 전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부분만큼 할 수 있어서 속도와 필요에 맞게 연습할 수 있는 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설문조사할 때 아무런 압박을 하지 않았고요. 혹시 못 믿으실까봐 아무런 압박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수업을 들어가지 않는 반도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교사에게는 이 세 가지 측면에게 되게 도움이 매우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 개별화 학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은 아까 보여드려서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상호작용 시간이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평가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평가자 내의 일관된 평가 기준과 평가자 간의 일관된 평가 기준입니다. 신뢰성이라고 하죠. 저희가 표현활동 같은 경우는 주관적 평가를 하는 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평가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올바른 모델링 하나를 작성을 해놓고 그걸 모델링 학습을 시켜놓고 이 신뢰도를 높은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매우 선생님들 저희가 동학년 선생님들 4분이 들어가는데요. 매우 신뢰도가 높은 평가 결과를 도출해냈다라는 결과가 이렇게 수업을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되게 빨리 이걸 많이 압축해서 보여드리고 싶다 보니까 빨리 말씀드리느라 사례 발표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단점, 장점, 개선점이 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먼저 첫 번째 사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네, 제가 박재현 교수님 수업을 듣고 그 이후에 직접 1등한 영상은 없어요? 1등한 영상이요? 보여드릴 지금 여기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제 컴퓨터에 있는데 저 여기 사실은 치어리딩 전문가가 앉아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민서 치어리딩 어떻게 봤어? 되게 제가 지금 치어리딩 선수로 국가대표로 활동을 했는데요. 되게 저도 치어리딩 수업을 하고 그러고 있지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마이크 가지고 한마디. 저 때문에 괜히 이런 네? 이 한 동작을 되게 여러 명이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 모델링을 통해서 학생들이 따라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학생들 잘한 거예요?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지. 최고 전문가. 한번 했어. 최고 전문가를 장 골라서.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맞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개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이 디지털 혁명, AI 혁명이 실제 우리의 그 스포츠 교육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너무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러니까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많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잘하는데, 조금 저도 예전에 체육을 잘 못했거든요. 스포츠를. 근데 조금 부족한 학생들에게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훌륭하고 감격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준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준 선생님 같이 학교에서 어떤 개인적인 종목들도 협력적인 팀 과정으로 재설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겠다고 저희 교육과정에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농구 수업을 한다고 하면 농구 개인 기능을 익히고 팀 활동을 하고, 치어리딩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준 선생님이 작년에 이 수업을 했을 때는 180명 학생들 개인 평가를 하는데 꼬박 일주일 밤을 새서 했대요. 여기는 엑셀에 딱 들어가서 엔터 치면 20분에 한 방께 자동으로 채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거는 자기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중에 최고로 좋은 거.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 개인 기능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10시간의 연습보다 1시간 시험 보는 게 더 많이 애들의 운동이 기능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체육 수업에서 체육교사들이 파이썬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죠. 그런 사례들은 지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자 선생님께서는요, 오늘 새벽에 부산에서 올라오셨고요. 저희 여름에 저희 연구회 행사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분입니다. 김원정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온 김원정입니다. 저는 부산 용문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희 경력이, 교직 경력이 초등학교에서 15년인데, 그 중에 10년은 담임교사로 활동을 했고, 최근 2년을 제가 체육 전담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임을 하면서, 체육교육에 대한 의무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마침 여름에 이제 AI 융합 체육교육연구회를 만나서 거기서 박재현 교수님의 저도 발전 수업을 듣고, 예, 근데 저는 장주 선생님은 조금 다른 게, 저는 장주 선생님 같은 이런 테크니컬한 지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는 뭐만 믿고 감히 파이썬을 건드렸냐면, 박재현 교수님이 GPT 선생님이 다 해준다고 네, 아주 쉽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발을 감히 들여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제가 한 수업의 내용에 사례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 연구회 회장님께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꼭 빼먹지 말고 말을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 페이지를 빼려고 하다가 넣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 교사로 일반 그냥 전담교사 영어 아니면 담임교사, 저희 초등은 다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전 과목을 다 가르치는데 체육 같은 경우는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이 전담 선생님이 항상 계셨어요. 스포츠 강사 선생님이 계시든지 체육 강사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주도해서 체육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체육 교사 이제 전담 교사가 되고 보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교사로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적당한 지식과 또 친교성, 또 성실함, 뭐 이 정도에서 또 뭐가 더 추가되어야 할까? 일단은 체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힘도 좀 있어야겠다.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기구 같은 것도 옮겨야 되고, 또 학생들한테 멋지게 보여줄 만한 기술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을
일반 그냥 교과 선생님으로 지냈기 때문에 소양이 많이 부족하다는 자각이 있어서 부랴부랴 여러 가지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돌아다닌 결과인데요. 네, 이게 서울 경기권에서 있었던 연수들이 쭉 있었고 또 경북에서도 잠깐 있었고 제 고향인 부산에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스포츠를 또 저희가 좋아해서 테니스도 새벽에 7시에 가서 주 3회 출근 전에 치고 가고 또 여러 지역부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또 저렴하고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교실도 제가 신청해서 가고 또 스포츠 지도자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네, 필기는 쳤는데 이 실기를 떨어졌어요. 제가 소양이 부족해서 올해는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해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배우러 다녔습니다. 네, 전국을 떠돌며 이렇게 배우고 다니까 네, 여기 네, 이 학예 세미나에 가서 이제 융합원을 만났는데 저희 융합원을 만나고 나서야 저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저는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냐면 선생님이 체육을 잘하는 게 필수인가? 그 선생님이 체육을 못하면 못 가르치나? 이런 의문이 한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 사실 학교 현장에 다시 돌아가서 체육을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배우던 체육 교육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고 모든 나머지 교과들은 뭔가 새로운 방법, 새로운 교수학습 그거를 계속 공부를 하는데 체육은 여전히 공만 있으면 아이들이 잘 움직이면 된다. 무조건 움직이면 작땡이다. 땀을 많이 흘리면 잘 보낸 거다.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쉬움을 이 여름에 세미나에 가서 박정희 교수님과 또 다른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강연을 듣고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AI나 에듀테크나 빅데이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연수가 7월에 있었고 제가 그 다음에 핸드볼 아카데미 지도자 연수에 참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많을 줄 알고 갔더니 다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 하셨거나 전공 체육 전공자시거나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저를 제가 공을 이렇게 던지면 그런 거 아시죠? 아주 훌륭한 친구한테는 뭐 피드백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친구한테는 응원을 해주시잖아요. 제가 던지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이번엔 좀 나았어 막 이렇게 칭찬해 주셔가지고 많은 용기를 얻고 이 수업에서도 제가 왜 이 연수를 굳이 보여드리냐면 저는 D레벨이라서 못 만났는데 C레벨에 또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박재훈 교수님이 스케치 영상을 보고 반가워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 분석 강의를 듣고 나서 개인 소양이 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막 온라인 연수를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돈을 주고 한 것도 있고 또 이 플랫폼 같은 곳에서 무료로 오픈한 것도 있어가지고 이 스포에듀에도 가입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모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걸 모으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나 아이들은 내가 아는데 저야 좋아서 했지만 아이들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축구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축구 그 감독님들 막 자서전 읽고 막 그러다가 막 명언 같은 걸 적어놓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런 명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굳이 읽지 않고 해석을 말씀드리면 네, 축구는 단순하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저가 배운 것들을 좀 단순화하려고 하나의 주제로 모으려고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너무나 뻔하지만 교사가 좋아하는 걸로 수업을 짜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과목을 체육과를 하자. 저는 이제 모두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제 수학의 통계 부분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체육으로 달리기 시키고 측정하고 가르치고 또 국어도 가능하죠. 비문학 지문을 이제 심판 규정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주고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과목의 체육과를 꿈꾸는 그런 교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본격적인 수업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의 시작도 아이들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 동료 선생님 아들이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인데 본인이 애가 3일 밤낮을 백인잎을 정신을 운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걔가 피지컬이 좀 약해요. 애들 몸도 약하고, 근데 티볼 스포츠 클럽을 제가 지도해서 같이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본인이 야구 선수가 없다는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없는 현실에 막 이렇게 절망을 하면서 사춘기가 왔는지 그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죠. 성인이 된 나는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하고 많이 배우러 다니는데 왜 이 친구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저희 축구 스포츠 클럽이 있는데요. 이 친구 한 명이 감독님이 벌리라고 해도 안 벌리고 올라가라고 해도 안 올라가고 타이밍도 맨날 늦고, 그래서 한 번 불러서 물었어요. 하도 말을 안 듣길래 너는 지시가 너 축구는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 생각하니? 이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잘 뛰고 잘 차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순함에 놀라면서도 그래, 이 친구한테는 그게 전부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답답함과 함께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올해는 아닌데 학생회장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제가 또 운동장에서 축구 스포츠 클럽을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등교길에 와가지고 선생님 근데 오프사이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축구는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인 규칙을 배웠다면 놀이형으로 배웠어도 알아야 하는데 약간 이제 체육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제가 지도한 건 아니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아이들이 스포츠에 대한 뭐 안목, 인사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이 너무 없지 않나.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다른 과목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거든요. 다른 과목에서 얘가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하나를 생각하면 스포츠에 관해서는 굉장히 지식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점을 느끼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구글 폼으로 설문조사를 받았고 평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냐. 거의 다 좋아합니다. 초등은 거의 100%인데 이제 여기서 나는 보통이다 소극적이다 있지만 아니에요. 다 이제 한번 시작하면 막 좋아서 많이들 합니다. 근데 수업에 참여하는 이유를 보면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또 어울리니까 좋고 난 그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체육과 관련된 직업을 아는 만큼 써봐라 라고 했더니 딱 3종류 나옵니다. 선수, 감독, 선생님. 그리고 그 중에 관련된 직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고르라고 했더니 선수와 선생님 조금 나오고 심판 한 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논이나 아더는 전부 다 너는 없다, 없음 이렇게 쓴 게 지금 논이고요. 아더는 점, 빈칸 뭐 이런 겁니다. X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것도 구글 폼을 처음에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한글로 애들이 다 서술식으로 적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혼자서 못 세겠는 거예요. 그래서 박재현 교수님께 받은 가르침대로 GPT 선생님한테 데이터를 주고 항목별로 그래프 좀 그려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느낀 점은 체육에 대해서 선언을 하지만 진로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괴리가 크고 체육을 좋아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진로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제가 적용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초 소양은 또 어느 정도 되나 물어봤는데 5학년 때부터 초등학생은 블록 코딩이라는 걸 다 배웁니다.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이나 이 코딩의 과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이미 엔트리나 뭐 많이들 써봤어요. 그래서 많이들 하는 거를 시켜봐도 애들이 다 알고 그리고 코딩에 관한 수업도 학교가 굳이 아니더라도 학원이나 뭐 영재원이나 이런 데서 벌써 저희 학교 군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광안대교 양쪽 끝에 비싼 아파트 단지가 2개씩 있는데 한쪽 끝이거든요. 그래서 W라고 이제 고층 건물 옆에 있는 학교라서 아마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한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아이들의 삶과 체육을 좀 연관시켜 줘야겠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스포츠에 대한 진로인식도 좀 키워주고 아이들이 스포츠에 대한 인사이트
아 이렇기 때문에 경기야. 이렇기 때문에 이게 축구 경기가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서 마침 승승장구를 하고 있던 시 대회에 일단 진출하게 된 우리 학교 축구부의 경기 장면을 촬영을 해서 분석하고 공유하는 이 전력 분석관의 프로젝트를 한번 다 같이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외쳤죠. 우리 축구 스포츠 클럽을 전국대회, 시대회 1등 시켜서 전국대회 한번 나가보자. 우리가 도와줘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천 개요는 이렇게 됐고, 저는 이제 실과 선생님과 융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여름에 이 수업을 마음을 먹고 바로 투입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빠듯해서 그냥 실과 시간도 실과 선생님한테 쉬시라 하고 제가 3시간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업을 했는데, 네. 실천 내용은 이제 조금 시간이 급한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유발은 축구는 좋은데 선수는 아닐 때라는 이 EBS에서 나온 김보찬 전력 분석가님의 사례를 소개를 하고, 또 스포츠 자발리오에서 이제 전력 분석 회사인 비프로를 들어가서 인터뷰한 것. 근데 제일 좋았던 게 남자 여자 직원을 골고루 인터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만 있는 게 아니어서 여자애들도 여자도 저런 직업 하네. 다소 저희 현장에서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여자애들이 정말 중학교 가면 안 뛰려고 하고 안 움직이려고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사례를 들어줬는데 1대0은 전반전 스코어고 6대0은 후반전 스코어입니다. 저희가 1과 6인데 아이들한테 이제 왜 전반전은 1대0이고 후반전은 6대0이야? 왜 그럴까? 궁금하지?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경기 영상, 9월 7일의 경기 영상을 보고 일단은 글로 전부 다 인상적인 장면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글로 쭉쭉쭉 적었는데 이러면 이제 한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되고 뭐가 못 됐는지가 안 보여. 그래서 우리 분석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K리그에 있는 경기 분석 데이터 양식을 제가 긁어가지고 초등학생에 맞게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 애들이 이제 유효 슈팅, 뭐 블락된 슈팅 이런 거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스포츠 상식이 조금 늘었다라고 제 혼자 생각을 했고, 이렇게 저희도 이제 각자 태블릿 프로북이 있어서 각자 책에서 제가 태블릿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제가 준 접속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아이들이 손으로 발을 적자를 써가면서 이렇게 했고,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긴 한데 저는 초등학생한테 어느 정도 노작과 연관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조금 비효율적으로 네, 나중에 크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면 되니까 한번 시켜봤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를 감싸면서 방금 슈팅인가 유효 슈팅인가 뭐 이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이썬을 들어갔는데요. 이게 파이썬이 이제 프롬프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제가 이거를 바로 하자고 하면 아이들이 바로 뛰쳐나갈 것 같은 거예요. 일단은 체육 시간을 뺏는 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인터페이스가 친숙한 구글 콜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 타이머 게임 만들기 이런 거를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챗GPT 선생님을 초등에 적극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초등은 학생들이 연령이 있다 보니 이 생성형 AI 지침 서울시에 따르면 교사가 시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리튼이라는 제일 낮은 연령대도 13살이거든요. 만 13세.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쓸 수는 없어서 제가 시연을 통해서 이렇게 방법이 있어 하고 아이들에게 프롬프트를 제시해주고 코드를 제시해주고 만들도록 했고, 아니면 그 중간 단계로 캔바에서 데이터를 올리기만 하면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이런 것도 한번 수준을 따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본 내용이고요. 뭐 그래프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코드 짜주고 이게 콜앱에서 돌아가나요? 물어보면 또 코드 짜주고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파이썬으로 그래프 그리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데이터는 아이들이 다 넣은 게 맞는데 그래프 그리는 코드를 제가 짜주고 아이들한테 이 중에서 너희들이 코드를 보고
색깔을 바꾸려면 뭘로 바꿔야 되는지 한번 색깔을 바꿔 넣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다양한 색깔로 구현을 해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이제 축구에서 이기기 위해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해서 워드 클라우드로 각자 한번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만들어 봤고, 우리 팀의 전반 후반전 경기력 차이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나름의 결론을 내더라고요. 뭐 초반에 중간에 하프타임에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후반전에 너무 안 되니까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다. 뭐 이렇게 몸이 풀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리튼한테 이제 이런 보고서를 써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제가 또 시연을 하고, 이 리튼이 준 보고서를 가지고 아이들이 단체로 축구부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 친구가 축구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아이들이 일단은 그 전에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미 많은 것들이 흘러가서 저희 축구부 애들이 그만 전국대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국대회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저의 계획이 틀어져서 아이들한테 자, 목표를 바꾸자. 이제 전국대회에서 수상으로 목표를 바꾸자. 이렇게 얘기해서 또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결과는 사실 축구는 아쉽게 1승 1무로 예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풋살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뒤에 제천에서 풋살 대회를 했는데 제천에서 전국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1년의 긴 호흡으로 제가 수업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성찰을 하자면 학년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프롬프터 쓰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래서 원인이 뭔가를 제가 다시 끝나고 나서 되짚어봤는데 타이핑 속도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영타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요새는 휴대폰으로는 아이들이 잘 치는데 이 타자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영타를 못해서, 전문직에서라고 하면 저희 데이터 코딩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65에서 75 워드 퍼 미닛. 네, 그래서 1분에 몇 단어나 쓸 수 있느냐가 65인데 저희 아이들한테 시켜서 제가 올려보라 했거든요. 타이핑 속도 사이트에서. 그랬더니 뭐 43, 26, 7, 2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프롬프터를 쓴다는 게, 코드를 쓴다는 게 굉장히 힘들긴 하죠. 네, 이게 그래프로 표현해 본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느리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생에게는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에서 오는 박탈감을 어떻게 대체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실과 선생님과 융합을 진행하고자 했고, 물리적으로는 저희 촬영 장비는 휴대폰이었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 자체 크롬북 성능이 아주 부족했고, 또 시간도 없었고, 학생들도 하나하나 터치해주기에는 27명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하고 나서 체육에 굉장히 많은 수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신체 활동을 어쨌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보고 다시 그거를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삶과 또 우리가 배우는 기술들이 연관이 되었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저희 학생 소감 한마디만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축구부 활동도 같이 하고 풋살 활동도 같이 하고 또 해양과학 빅데이터 경진대회에서 우수상도 차지한 학생입니다. 최우영 학생입니다. 네, 가운데 와서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정 선생님의 제자인 영미수 6학년 최우영입니다. 지난 여름 방학에 해양 빅데이터 경진대회에 나가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데 관심이 생겼습니다. 2학기에는 학교에서 축구 클럽 선수이자 파이썬 데이터 분석가로 활동하면서 데이터를 보면 축구를 더 흥미있게 했습니다.
저는 파이썬을 사용하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파이썬을 사용하면서 파이썬을 즐거웠구나. 저는 파이썬을 선생님 옆에 가서 서주세요. 저는 파이썬을 활용하여 선수들 신체 활동을 분석하고 치료하는 스포츠 의학에 관심이 있어서 꾸준히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결백하고요.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이제 자기 마음을 표현해서 잘 정돈해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 외워서 왔는데 화이팅! 자,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수업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우리 초등학교 김원준 선생님한테. 혹시 전 과목을 체육화를 목표로 하시는 거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혹시 학부모 민원이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아직 담임이 아니어가지고 그 담임 배워봐야 알 것 같은데 저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똑똑해진다고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적용을 하면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초등에서는 적어도. 네. 꼭 한번 성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사례를 다시 찾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연구회 회장 입장에서는 매번 1박 2일로 행사를 할 때 좋은 수업 사례 선생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언제 만나냐면 우리 이번 여름 행사 1박 2일 때 이제 남편하고 애를 데리고 와서 숙소를 하나 잡고 남편하고 애는 숙소에 놓고 1박 2일 저희 행사에 참여하시길래 너무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저런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계실까? 그래서 그때 인연이 됐고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나누고 이제 실제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회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열정을 가진 선생님. 그래서 이 연구에 그런 분들이 계속 오시기 때문에 계속 세대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 연구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다음 발표자는요, 저희 연구회가 이제 전국 단위에서 이 분야에서 제일 크거든요. 저희 연구회 초등 팀장이신 유병환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 팀장인데 지금 팀원들 이름도 다 못 외웠고요. 그냥 저희 연구의 그 행정보급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목은 신체 영양 수준 진단 프로그램 개발 수업인데요. 일단 개발을 못했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학교를 다녔고요. 네, 아까 강의하셨던 그 강원대학교 옆에 있는 그 고려대학교 막걸리대학교 말고 이제 닭갈비대학교를 나왔고요. 춘천교대를 나왔고요. 저는 전국 각지에서 기간제 교사하고 정규직을 저기 전남 제 자랑이에요. 전남 섬하고 그다음에 충남 해안하고 그다음에 다시 해서 경기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 학교고요. 지금 있는 곳은 군포시의 둔전초등학교라는 곳인데 말하자면 군포시의 강남 8학군 같은 곳이래요. 네, 저는 몰랐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제가 체육교사가 된 경위는 정말 놀라운 게 저는 평생 제가 체육교사가 될 줄을 몰랐어요. 되기 전날까지도. 네, 왜냐하면 저는 축구를 못했거든요. 어렸을 때. 축구를 못하면 운동을 못하는 학생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운동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경기도에 있는 그 학교에 좀 큰 학교인데 갔더니 다 장님인 거예요. 근데 저만 애꾸였어요. 장님한국에 애꾸여서 어떻게 된 거냐면 갔더니 다 여자예요.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이시고 남자 선생님 몇 분 계신데 교감 선생님,
그 다음에 40대와 50대 지금 승진 바빠서 막 지금 교부장 하느라 체육부장을 뭐 체육 전담할 수 없는 그런 분. 그리고 흑운동장인데 체육관이 없었습니다. 실내 체육실도 없었습니다. 학교 급은 30몇 학급이었고요. 네, 주변에 운동시설 거의 없고요. 놀이터도 거의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피부색이 원래 이 색깔이 아니거든요.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 피부색이 원래 여기 발만 양말만 벗으면 그 원어민 백인 선생님보다 제가 더 하얘거든요. 지금도 하얀데 그래서 이렇게 장림한국의 애꾸를 체육 선생님이 됐는데 했더니 잘한다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한다고 시키는 건지 아니면 체육관이 없어서 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 지금도 없습니다. 체육관이.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둔전초등학교에서 체육부장교사 겸 체육전담교사를 맡고 있고요. 작년에는 놀랍게도 체육과학정보부장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교사들은 아시겠지만 보직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인데 부장 점수나 가산점은 없는 거죠. 네, 그 돈도 더 못 받고 수당도. 네, 그리고 불쌍하다고 성과급은 S를 주셨습니다. 너무 안 됐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올해는 뭐가 좀 꼬여서 1학년, 2학년이 체육교과서 안 나오면서 그래도 체육을 해야겠다. 제가 1, 2학년 체육을 맡았고요. 6학년 체육 전담을 하고 있고 근데 시간표가 꼬여서 실과 3시간을 제가 맡게 됐어요. 이렇게 실과 컴퓨터를 제가 좀 잘한다고 해서 맡게 됐고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도 담당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느라 아주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할 수업 사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전체 의리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제가 수업을 보니까 이거 첫 번째 코너를 해주셨어요. 저 지금 스테이크 다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먹었는데 지금 한정식 죽이 나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가 대단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처럼 앞선 선생님들처럼 정말 볼품이 없는데 지금 매우 걱정이 됩니다. 네, 이런 수업입니다. 이거는 뭘 썼냐면 갤럭시 S6 라이트고요. 전국 초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 정보화 기기입니다. 저희는 1인 1기기가 돼 있고요. 제가 6학년 5반, 6학년 4반, 5학년 5반 이렇게 26학급 중 3개 학급의 실과에 일주일에 1시간씩만 맡고 있었어요. 컴퓨터를 해달래요. 근데 저희 디지털 기반 선도학교라서 뭐 AI 코스예요. 컴퓨터 할 게 없어요. 코드버스 있긴 한데 체육도 할 게 없어요. 하이러닝을 체육에 쓴다? 경기도에서 개발한 그 일종의 뭐 AI 코스웨어 같기도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플랫폼인데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이걸 하게 됐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위튼입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잘 읽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위튼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실수로 챗GPT를 한번 썼었어요. 학생들하고 잘 몰라서 실수로 헷갈려서 잘못 알아서 잘 펴갈 뻔했어요. 그다음 왼쪽은 보시다시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파이드로이드라는 앱입니다. 네, 이거 정말 좋더라고요. 플러그인도 안에 다 들어있고요. 플러그인 이름만 저렇게 딱 치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최신 버전으로. 훨씬 쉬워요. 근데 저는 이 분할 화면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그 태블릿을 분할 화면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전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계속 욕심이 생겨서 계속 수정하게 되고 계속 에러가 나요. 저는 프롬프터에서 코드를 하나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코드를 하나도 몰라요. 주석하고 그 작은 따옴표로 해서 경로 넣는 것만 알고 그것도 제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반복되는 게 나와서 학생들이 알게 됐습니다. 프린트 정도는 알더라고요. 헬로 월드. 네, 다 아시죠? 네, 이 수업을 하게 된 동기는 뭐겠어요? 네, 이분 때문에 덕분이죠. 네, 여기 그 오픈 채팅방 후사에 굉장히 멋있게 나와서 제가 나도 이런 사진을 찍어야겠다. AI가 만들어준 건지 부러워 넘었습니다. 여기 갔는데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갔더니 정말 재밌는 거예요. 나는 60년대, 50년대 남자들이 아마 군인이 꿈이었을 거예요. 60년대는 비즈니스맨이었을 것 같고요. 70년대는 아마 과학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80년대는 프로그래머입니다. 80년대 수많은 남학생들의 꿈은. 네. 요새는 뭐 개발자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GW 베이직을 재밌게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때 C 언어의 벽에 막혀서 관뒀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갔더니 GPT 선생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코드를 하나도 몰라도. 저는 이때 코드를 하나도 못 배웠습니다. 그 PIP랑 그 다음에 그 프린트 그 몇 개밖에 못 배웠어요. 그거 배울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하나도 코드를 안 배우고 프로그램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완성을 시키고 바꿨어요. 네. 그 최종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아직 안 갔습니다. 못 만들었는데 되게 희망이 없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은 희망이 있습니다.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를 플레이스토어에 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교육부에 가면 여기 사이트에 가면 네, 전국에 있는 그 팝스 공간체력 평가 통계가 나와요. 한 번에 전국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개인 결과는 없고 이를테면 두천초등학교의 제자 이름 멀뛰기 평균 얼마, 그 다음에 등급 얼마 이런 걸만 있는데 CSV 파일로 바로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학교인데요. 저희는 제가 가르치는 1, 2, 6학년은 거의 모든 자료를 구글 시트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이거 초등학교 이거는 제가 입력을 해줬는데요. 이제는 1학년도 저희는 구글 시트에 직접 입력할 줄 압니다. 네, 그래서 목표는 결국 자기 기록을 입력했을 때 내 랭킹이 전국에서 얼마, 경기도에서 얼마, 군포양지에서 얼마, 우리 학교에서 얼마, 상위 몇 % 정도입니다. 까지 나오는 게 저희 목표인데 처음엔 비관적이었는데 지금은 될 것 같아요. 훨씬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까지 무료로 한번 올려보는 게 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록이 나오면 내가 50m 7초가 나왔으면 몇 초인지 하면 바로 자기 수준이 나오는 게 학생들 항상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전국 평균이 몇 초예요? 저 어느 정도예요?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저런 걸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배울 게 무엇이냐면 이게 2020년 자료예요. 그래서 실제로 직장인들과 교사들이 문제 상황에 복잡했을 때 간단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 많은 선생님들도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교수님들 그리고 직장인들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도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직장 갈 때쯤 되면 이것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발달해서 이런 거를 주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쉽게 해결하면 남들이 1시간 걸릴 거 30분, 1분 만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는 고기업 취직하자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살면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익히고자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코딩이 아니고 GPT 사용이 아니라. 네, 그래서 하는데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업 처음에 구성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생선회를 한번 맛을 보고 찍먹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간단한 학생들이 항상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네, 게임을 만들고 아까 타이머 게임 딱 맞추는 거 그런 것처럼 게임 만들고 발전시키기. 이제 이게 재미있구나 라는 걸 알고 그냥 주어진 빅데이터는 당연히 그 올림픽 그 데이터 자료입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뜯어보니까 생선 에어컨 시각화 자료 그래프 만들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시각 발화 못하는데 그래프를 바탕으로 그냥 단순히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기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직접 빅데이터를 얻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나 어디가 기업체나 공공 데이터부터 해서 수집돼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 그래서 기업체는 공개 안 했죠. 내가 생산한 스몰 데이터 아까 말했듯이 우리 학교의 데이터와 나의 데이터를 합쳐서 그래프를 만들고 반복이죠. 그래서 간단한 유명한 프로그램 만들기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생각한 건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까지 한번 무료로 해보는 게 하나의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 이상과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이상은 이거였는데 현실은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수업이. 제가 여름 그게 끝나고 와서 8월부터 옛날 일본어로 말하는 요이 땅을 바로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저는 아는 언어가 HTML밖에 없었어요. 주도 베이직 다음에 너무 완전 폐기된 고리짝 언어죠. 자바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HTML 편집기가 있더라고요. 실행까지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안 되겠다. 한계에 부딪혔어요. HTML로는 안 돼요. 자바까지 같이 했는데 복잡해요. 역시 파이썬이야. 다시 했습니다. 근데 2시간짜리 1시간만 한 걸 봐서 숙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배포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5,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만들기를 시도하는데 걸렸어요. 만든 사람도 있고 못 만든 사람도 있었어요. 7차시 알았어요. 챗GPT는 만 14의 경우에 지도자에서 쓰면 안 된다는 걸 이때 알았어요. 여기서부터 썼는데. 그래서 얘들아 여기까지 쓴 거는 조용히 넘어가고 내가 실수한 건데 선생님도 가정이 있단다. 우리도 조용히 해줘. 그리고 리튼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휴대전화로 인증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3시간이 걸렸어요. 전 일주일에 1시간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3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을 다 가입시키는데. 그 다음에 드디어 전원 가입 끝나고 리튼을 해보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챗봇을 자기가 만들 수 있고 선생님 국가 만들게 했는데 일본한테 항복하게 했더니 안 된대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생님 챗봇을 만들어도 돼요. 실제로도 만들었고요.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데 1시간이 됐습니다. 2시간 했던 건데 이미 2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알았어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수업을 안 해볼 거예요.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교사가 시험을 해봐야 돼요.
그냥 동영상만 보고 교과서만 보고만 안 되고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해보고 왔는데 GPT에서는 CSV가 들어가는데 리트에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눌렀는데 지원하지 않는 파일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식은땀이 막 나죠. 학생들은 있고 얘들아 한 컴 타자를 잠깐 켜려. 한 컴 타자를 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나 텍스트 파일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서 텍스트 파일로 변환을 하는데 텍스트 파일을 변환하는데 또 1시간이 걸렸어요.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고 동시에 다 들어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30명 가까이가. 그래서 그냥 텍스트 파일로 제가 변환한 거를 배포를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사람 유선으로 꽂아서 줬고요. 배포가 끝나고 그래프를 만들기 시작했고, 네, 이제 근데 텍스트 파일을 거기에 파이썬에 집어넣어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을 주고 이게 실은 CSV가 있는데 있다 치고 어떻게 만들어줘 해서 넣었더니 경로를 몰라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C 드라이브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경로를 찾아서 경로를 또 바꿔주는데 학생들이 바꿔야 되잖아요. 저는 코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주지 않았고 학생들이 유도하게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경로를 찾아서 바꿔주는데 걸린 시간이 총 16차시였고요. 약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고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드디어 지금 오늘 발표할 줄 5학년 저희 조교 친구는 한두 시간이 늦어요. 중간에 한번 빠져서. 그리고 5학년이라 좀 느리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 못했는데 6학년은 그래프 만들기를 성공을 했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 중에 일부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까지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보고 영상으로 수업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장면이에요. 이거는 6학년 4반, 6학년 5반인 것 같습니다. 6학년 5반인데요. 지금 뭔가 막혀 선생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는 손을 드는데 이게 굉장히 적은 편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면서 해결하면 40분이 지납니다. 그래서 한 명을 가르쳐주고 한 명이 의무적으로 한 명을 가르쳐주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같은 문제에 도착하면 정지하고 여기 좀 봐. 네,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런 문제, 선생님 판다스 어떻게 깔아요? 네, 오늘 20번째 듣는 질문이었어요. 이를테면 네, 판다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설명하는데 보는 사람이 지금 25명 중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6명, 네, 6명이 보고 있네요. 근데 이게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딴짓하는 거. 자기 할 거 바빠. 그 전에 지금 진도가 느려. 나는 지금 그 판다스가 아니라 딴 거 하고 있어. 그 물어와서 본사 붙여넣기 하고도 바쁘고 나는 업데이트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어쨌든 어찌어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생성 A를 간단히 프로그램 만든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오늘 발표해줄 제 조교인 박선호 학생이 HTML 시전에 한 2달 전에 만든 건데요. 빼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세로로 이거를 녹화해버려서 네, 코드를 하나도 모르고 한 겁니다. 물론 박선호 학생은 좀 파이썬 코드를 아는데 네, 하나도 안 씁니다. 숫자 맞추기 게임이죠. 네, 여기 계신 모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서 제가 넣었습니다. 네. 다들 아시죠? 아웃. 처음부터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챗GPT 기반의 리튼인데 여기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줘 한 4가지 정도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단순하고 에러도 많은데 한 6번, 7번 굉장히 많은 수정을 거치고 네, 완성한 다음부터 네, 몇 번째입니다 까지 나오고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완성한 다음에도 굉장히 많은 수정을 거쳤어요. 네, 계속 덮어 써서 안 나오는 건데 네. 네, 이런 식으로 HTML로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 거는 네, 이거는 진짜 게임을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영상이 안 나오네요. 네, 이거는 파이썬으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보시면 파이드로이드 코드가 나오는데 네, 이 친구도 역시 게임을 하나도 몰라요. 그 언어도 하나도 모르고 이 벽돌 게임을 한번 해본 적도 없을 거야 아마. 들어보기만 했지. 그 옛날에 그 굉장히 아타리 시절에 70년대 그때 나왔던 게임인데 이 친구도 버그를 고치고 뭐 하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굉장히 발전시켰습니다. 제일 잘 만든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 친구 6학년 학생입니다.
네. 잘 보시면 스코어도 처음에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목숨도 없었고 레벨도 없었고 이 친구는 지금 상점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S를 누르면 상점, 네, 지금 한 죽은 거예요. 네. 점점 빨라집니다. 레벨이 올라가면. 일부러 죽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네,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룸 리스타트도 되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잘 만드는. 네, 잘 만드네. 아시네요. 역시 해보셔도 굉장히 잘 만든 겁니다. 네, 지금 노루딩동댕 이거 뭐냐면 제가 가르친 세계학급 학생들은 리튼을 다른 수업 시간에도 엄청나게 써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네, 나머지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보니까 여기 최근 기록을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이번 사례 발표 때 얻어오려고 최근 기록을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썼더라고요. 정말 모든 수업 시간에 다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효율성을 얻을 수 있었고요. 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조금 가르쳐 준 겁니다. 질문을 한 방에 거의 이렇게 하면 한 방에 꺾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한 방에 그걸 알아냈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알려줬는데 이 친구는 그걸 좀 바꿨어요. 제가 실수한 오타나 이런 것도 바꾸고 더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초등학생은 x축, y축을 모르죠. 근데 가로축이 x고 세로가 y다라고 알려주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한 방에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멋있기만 하고 파이썬 코드였고요. 네, 그래서 파이썬에 얘를 집어넣고 이거 제 게 아닙니다. 그 학생 6학년 여학생인 건데요. 제일 잘 만든 학생. 네,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줘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계속 이런 식으로 라이브를 설치하고 버그를 픽스하고 네, 그래서 한 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저거 입력하세요. 8446. 자, 이재한 학생이 무식하게. 성공했는데 나보다 잘 만들었어. 네, 저보다 잘 만들었어요. 저보다 훨씬 짧은 시간. 그리고 좀 더 발전시켰어.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게요. 네, 파이드로이드, 네, 이게 실행시킨 거고요. 네, 닫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 한국이고 이게 한국. 네, 그 다음에 재팬 해볼까? JPN. JPN이 재팬일 거야 아마. JPN. 네, 이거 만드는데 저 친구는 10초 정도 걸렸어요. 3번 정도 집에서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보면 재팬도 미국 편이라 80년대 안 갔지. 이때 왜 없을까? 이때 왜 없을까? 네, 저거 입력하세요. 84. 네. 그럼 이제 나머지 시간은 네, 영상을 간단히 보여드리고 인터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인터뷰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퀴즈. 네. 왜 80년에 빵길까요? 일본이. 잠깐만요. 20대, 30대 참석자분들 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40대 이상은 아실 가능성이 높아서. 학생이 맞추더라고요. 선생님, 냉전 시대인데 모스크바 올림픽이라 보이콧 된 것 같아요. 놀랐습니다. 6학년이 그걸 알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따가 보면 나올 텐데 러시아입니다. 자, 일단은 네, 보겠습니다. 아까 그 영상이었고요. 이 친구 거를 제가 혼자 실행을 시켜본 겁니다. 네, 아까 그 제일 잘 만든 친구 거를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네, 3번 만에 완성을 했어요, 지금. 저는 한 12번 만에 완성을 했는데, 네, 물어본 게 되게 똑똑하게 물어본 거죠. 로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랑스고요. 네,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시간 섭취. 네, 국가 코드를 입력하면, 네, 그 나라의 그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놀랍지 않습니까? 러시아인데? 이것도 맞추더라고요. 러시아는 왜 여기 소치 올림픽이 이 정도인데 여기가 소치인데 왜 여기 2000 몇 년부터 뭐 90 몇 년이거든요. 이게 흐린데 90 몇 년부터밖에 왜 없어요? 라고 그러는데 이거 한 명이 맞추더라고요. 소련이어서. 근데 여기는 있네요. 1920년에 이것도 맞추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등전초에서 선생님 그때는 제정 러시아여서 러시아가 있었어요. 라고 6학년이 그러더라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실제 수업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수업이 어떤지. 네, 지금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12배가 뒷부분이네요. 처음에. 네. 초등학교 너무 좋은데요. 잠시만. 거기 새로 지은 건물이라 그래요. 제가 지금 못 찾겠네요. 네. 발을 똑바로 못 쳐서 시간상.
새로 지은 제 교실이 아니고요. 가사실이에요. 가사 실습실인데 여기 보시면 자기 것도 못하고 하얀 옷 입고 자꾸 돌아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을 거예요. 자기 자리는 여기입니다. 네. 저 친구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못했을 겁니다. 시킨 적 없어요. 네, 조교입니다. 제일 잘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 조교 네 박선우 군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간단히 소감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둔전초등학교 5학년 박선우입니다. 첫 번째는 유병환 선생님의 수업에서 AI 위트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위트를 활용하여 간단한 숫자 맞추기 게임을 만드는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위트에게 파이썬을 이용한 간단한 게임 코드를 만들어달라고 하여 그 앱을 아까 선생님이 소개시켜주신 하이드로이드 3라는 앱에 붙여넣어 실행시키고 그 게임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친구들끼리 도우고 협업하며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계속 해결해 나가며 스스로 게임 코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튼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자료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리튼의 데이터 링크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가며 발생하는 오류를 다시 리튼에 넣어서 데이터를 완벽한 시각화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중간중간에 생기는 오류들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서 그래프를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어 재미있는 기회였고 앞으로도 AI 리튼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저희 조교였던 자발적인 조교였던 박선우 군에게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네,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유명한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서는 컴퓨터 전문가예요. 이제 정보부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체육부장, 체육교 전담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접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의뢰가 왔을 때는 이 제목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들 발표자료하고 저희끼리 잠깐 채팅방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제 거보다는 선생님 사례를 듣고 제가 조금 정리하거나 좀 질문도 그러니까 질문점, 의문점 또는 앞으로의 제언을 좀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 순서에는 AI와 융합한 학업체육에 지났는데 저희가 거기에 에듀테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부에서나 학교교육에서는 AI.에듀테크 활용 수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AI만 갖고 하는 수업은 정보 수업뿐이 없거든요. 그 정보 교과 수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AI를 데이터화하려면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화하려면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보 교과 아닌 수업들에서는 그래서 그에 맞는 디바이스들이 개발되거나 활용되어서 데이터가 생성되고 그걸 활용하는 정도로 수업이 있기가 쉽고요. 거기에 AI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까지 적용되는 수업은 사실 이제 정보교과가 아니고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육 수업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걱정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 체육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또 생각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AI DAP라는 게 AIA답이라고 교육부에서 AI를 선생님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의 강사를 이렇게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뭐 하냐면 그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디네이터는 뭐냐면 한 학교 전체에 저한테 의뢰가 오면 학교 전교과 선생님들, 초중고 선생님들의 대상으로 AI 에듀테크 교육과정을 제가 짜고요. 저 이제 제가 공부한 분야 교육과정에 제가 이제 교육공학 융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학교 요구에 맞는 강사도 섭외해주고 제가 강의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가장 저를 많이 찾는 주제가 뭐냐면 한문교사도 AI를 꼭 써야 돼요? 이런 거예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인문학 선생님들이 굳이 AI나 에듀테크에 관심이 덜 하세요. 근데 그 선생님들도 코딩을 배워야 되나요?를 설득하는 거를 저를 부르세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체육교사들도 이거 써야 돼? 네, 좀 이따 제가 이제 의문을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체육에서는 아니 애들 운동장 안 나가고 체육관 안 나가고 컴퓨터실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 돼. 애들 적은 체육 시간에 컴퓨터 모니터 있게 하면 안 돼. 체육관에 운동장에 나가야 돼. 이 부분의 기본적인 체육 교과에 대한 교육적인 기대를 AI나 에듀테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의 그 공통분을 찾는 게 저와 우리 연구에 갖는 기대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때 와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내일 모레가 또 양평에 있는 어떤 큰 연수원에서 정부에서 오셔서 저희가 활동하는 동계 교습을 하는데요. 이런 게 지금 현재 내일 모레 1박 2일 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항상 박재현 교수님 강의비도 못 드리는데 거기까지 오셔서 열심히 강의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형태로 선생님들이 요걸 보시고 오셔서 강의 듣고 나누고 워크숍 하고 있어요. 기안84가 최근에 뉴욕 마라톤을 완주하는 프로그램을 나 혼자 산다에서 했어요. 그 장면 중에 일부를 제가 캡처를 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게 그 만들어서 만들어주는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6만 명이 참가 신청을 하는데요. 완주하는 사람들 계획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영상. 뉴욕 마라톤에서. 지금 뉴욕 마라톤 이렇게 한 지가 꽤 됐나 봐요. 학교 체육 선생님들 중에 학교에서 달리기 수업이나 걷기 단축 마라톤 수업을 해요. 그런데 뉴욕 마라톤처럼 하고 데이터를 줄 수 있고 자기 기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다음에 뉴욕 마라톤 갔을 때 자기의 발전과 자기 스토리가 생겨요. 이제 통계 분석에서는 반복 측정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 가운데 변화된 것들을 연 단위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체육 수업 때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 잘했어 정도가 아닌 거죠. 22km 지점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속도가 떨어지네. 30km 지점에서 혹시 자리 앉아서 쉬었니? 너는 42.195인데 40km 지점에서 점점 빨라져. 연습에 1년 동안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1년 동안 연습을 한다고 하면 단계별로 할 수 있어요. 단계별로. 그래서 이 연구가 더 재밌는 건 뉴욕타임즈 종이신문이에요. 뉴욕타임즈 종이신문에 24,000등까지가 자기 신문에 도배로 해서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한이 자기 앞에 한 4,000명 정도에서 끊겨가지고 신문에 자기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서운해하는 장면도 영상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졸업하는 그 바깥의 환경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 수업이 변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통해서
스포츠를 생활하는 삶을 사회에서 살려면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삶에 연계된 교육이라고 하는 걸로 교육과정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의 연계를 체육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방법도 있지만 평생 체육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많이 연결하는데 구체적인 삶의 내용과 연결이 가능해요. 그때에 필요한 것들이 데이터와 분석, 결국 여기는 센싱 기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러니까 학교 체육은 그런 디바이스나 그런 기술들이 없죠. 체육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생각하는 스포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활용하는 측면까지는 못 가 있어요. 하지만 일부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이제 발표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발표하신 세 분은 전국 단위에서 발표하는 수업의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육 선생님들의 그 정상분포에서 이탈치인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세 분을 이분을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건 작년에 이 단체에서 나온 보고서 중의 내용인데요. 어쨌든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게 특히 에듀라고 하는 거 테크 분야에서 에듀 분야에서 테크를 활용하는 것이요.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체육생들한테 무시하시면 안 되고 외면하시면 안 된다. 외면 두시면 안 된다. 이거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특히 코로나가 이 시장을 이렇게 크게 바뀐 것 같아요. 챗GPT 4가 나왔을 때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나 불평 불만도 없어 잠도 안 자는 아주 친절한 전문적인 지능형 비서가 생긴 거잖아요. 아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AI 전문가가 한 그 화면을 제가 좀 갖고 왔어요. 분명한 거는 경제교육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장에 뭐라고 했냐면 교육계의 준충격, 과거형을 썼어요. 이미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육교사에게 있어서의 5번째 소프트 스킬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강조할 뿐만 아니고 학교 체육의 일반 선생님, 부모님들이나 일반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협력적인 아이들의 스킬, 관계, 인간과 인간의 만남, 이 부분의 체육교사가 이 현재 미래교육도 AI 시대에서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요청한다고 하면 그게 지금 시대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체육교육의 본질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본질은 결국 합의된 결과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뭐 서울시 교육청이든 여러 군데 가서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일반 체육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요 화면을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첫 번째 이 기술 언어는 이제 우리가 일상 언어를 일상 언어라고 하고 기술 언어는 코딩 이런 언어를 기술 언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저를 만나는 많은 체육 선생님들이 이쪽 분야에 좀 어색하신 분들이 단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엄청난 연수를 계속 시켜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근데 꼭 체육교사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는 게 뭐냐? 주객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신체활동 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마라톤처럼 데이터화해서 디바이스가 일반 생활 영역에서 건강활동 뭐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만보기부터 걷기 앱 다 그런 거 그냥 건강활동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교육과정에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영역이 있는데 심지어는 이 마지막 두 번째 거는 올해 체육수행도 어떤 큰 연수에 강사가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체육수행 디바이스는 자기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 강의를 듣던 저희 연구교수님이 저한테 신고를 했어요. 이런 강사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 강사도 같은 제가 아는 후배, 친한 후배예요. 결국은 이 녹색에 있는 것처럼 본질은 본질대로 있지만 그 본질을 이루는 절차 내용 방법이 달라지는 걸까? 또는 그게 좀 다양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체육사람들한테. 이것만이 다다가 아니고 이제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새로운 방법이 과거에 하지 못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장점들이
그걸 이제 저희 연구회가 선생님들 많이 알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수석교사인데요. 수석교사는 수업을 좀 적게 주고 일반 모든 선생님들 수업을 지원해줘요.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선발이 돼서 올해 3월에 딴 학교 왔어요. 제가 작년 3월 1일자, 작년 3월 1일자를 구리중학교에 왔어요. 중등은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생활기록부에 상장, 학교장상 상장을 이렇게 기록이 되면 고등학교 갈 때 선발시험에 가산점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교과에 학교장상 대회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3월 1일자로 구리중학교 갔더니 그해 가을에 체력원 선발대회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 50m 달리기, 2단 뛰기, 셔틀 왕복 달리기,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이런 6가지 종목에 점수를 합산해서 잘한 아이들을 17명, 15명을 학교장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기 생활기록부에 올라가요. 근데 제가 여기 교장선생님이 그 당시에 기술과정과 여자 교장선생님이고 제가 그때 연구부장이어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좀 돈이 되는 시범학교를 따왔어요. 그 시범학교 내용이 AI 활용 맞춤형 교육 시범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따와서 그 선생님들을 필요한 걸 지원해 주면서 제가 뭘 했냐면 IoT 줄넘기를 사주세요. 그랬어요. 정규생으로. IoT 줄넘기 뛰면은 기록이 누적되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을에 애들한테 2달짜리 학교장상 대회를 하겠다. 그 대신 IoT 줄넘기 집에 가면 막 자기가 손을 돌리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만 아침 시간 45분, 점심 시간, 체육 시간 준비운동. 그렇게 하면 앱에 그 전교생 아이들의 기록이 누적으로 해서 순서대로 나와요. 랭킹. 그렇게 했더니 2학년에는 1등 2만 몇 개였고요. 1학년에는 1등 3만 몇 개예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하는 어떤 대회도 이벤트 형식으로 대회하는 것이 꾸준히 자기 기량을 하는 포트폴리오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당성 문제들 학부모 민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꾸준하게 자기 관리 능력을 교육과정에서 꼭 가르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렇게 2달 동안 스스로 매일 아침에 오거나 와서 한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운동이 필요할 때 헬스클럽 끊어 자기가 할 거다. 그리고 꾸준하게 자기 생활 관리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운동을 하는 이런 경험이 평생 체육의 기틀이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수업을 하니까 교육부에서 무슨 연수하는 담당자가 저를 불러서 교육부 전체 행사에 제 수업을 발표를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AI든 에듀테크든 모든 기록을 누적으로 해서 그 누적된 것의 변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는 20년부터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그런데 어느 과목도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신체 정보 또는 활동 기록을 가지고 또는 학습 기록을 가지고 누적해서 꾸준히 데이터 관리해서 수업하는 사람 어느 교과도 없어요. 심지어는 과학과 비선생님 저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한 타임 한 무더기 공부하고 시험 보고 끝.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 기말고사까지 한 번 하고 끝. 분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이 꿈이 한 학기 1년까지 가는 대회로 간다고 하면 학교 아이들 건강이 너무나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수업을 할 때 어떻게 돈 받았을까요? 혼자. 설득하기 힘들어요. 우선 돈을 가지고 이런 거 하려고 이게 뭔지 근거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저 때문에 전국에 IoT 줄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올 봄에 이 총회 때 어떤 분이 오셨냐면 인천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발표 제목이 IoT 줄넘기 수업 실패한 사례였어요. 따라 하려면 쉽게 안 되잖아요. 저 엄청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그 승부 과정의 산물인데 시행착오도 있었고 1학기 시행착오 실패했어요. 1학기 실패하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2학기 때 대학거든요.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이 제 발표를 보고 이게 작년 수업이니까 작년 겨울에 저희 연구회 총회 오셔서 제 발표를 보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실패해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가 발표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그것이 결국 그분을 올해 12월에 인천교육청 체육수석교사로 선발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년에 우리 연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기로 어쨌든 그런 우리 연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 사업의 공유학교라는 게 있어요. 학교의 어느 한 군데를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또는 어린 학생들한테 오픈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3번 해서 두 기수를 했고, 그걸 저한테 설계를 부탁하셔서 제가 당연히 IoT 줄넘기 넣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이거든요. 교육청은 돈이 좀 있으니까 여기 신청한 아이들한테 돈을 그냥 줄넘기 다 줬어요. 그리고 저희 와서 수업하고. 그래서 첫 번째 1기 때는 저도 이런 아이들을 공유하게 처음 만나는 거라 1등이 13,000개였는데요. 2기 때는 저도 노하우가 생겨서 28,000개 정도 하는 애가 생기더라고요. 이 28,000개 하는 애는 얘기 들어보니까 저녁에 무서워서 엄마 데리고 이제 그 공원 가가지고 줄넘기 하고 엄마 기다리게 하고. 왜냐하면 이 화면이 아이들 이 대시보드 화면이요, 아이들 그 방에 들어있는 모든 아이들 화면이 보여요. 자고 나면 자기가 1등에서 3등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라는 게 이렇게 아이들 신체 활동을 확실하게 동기부여해요. 어린 아이들이 있어 더한 것 같아요. 거기에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도움을 지원할 거냐가 어떻게 보면 수업 전문성이죠. 그래서 지금 좀 이따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지금의 교사는 기술을 아이들과 어떻게 수업에 잘 이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술을 수업에 적용하는 능력, 이것이 교사 전문성의 한 파트로 크게 얘기되고 있어요. 저는 꿈이 달리기를 했을 때 이 센서 기반으로 디지털화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 수업 때 진짜 찍은 건데요. 4명이 들어오고 앞에 이제 올림픽처럼 전광판에 딱딱 기록 뜨는 거. 이걸 체육대회 때 내년에 해보고 싶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건 이제 저희 와서 해봤고, 이제 이거를 한 레인짜리를 실제 50m 측정을 전학년을 해야 되는데 1학년 13개만을 다 했어요. 그걸 하는 선생님을 이제 제가 한번 찍어본 거예요. 이 앞에 파란불이 있고 이 앞에 탭이 있어요. 탭에서 누르면 이게 빨간불로 바뀌면서 학생은 그걸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0m 측정을 해보면 28명 측정하는데 12분 13분 걸려요. 제가 이런 걸 업체들이 만들지 않잖아요. 전국에서 많은 업체 저한테 자기네 어떤 걸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학교 선생님이 사주겠냐고 저한테 문의가 엄청 와요. 그럼 저희 돈 받으면 안 되니까 무료로 가서 무료로 컨설팅하고 좋은 게 나오면 수업에 활용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연결이 안 돼야만 이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실제 수업 장면이에요. 공개 수업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탭에 기록이 4명이 딱딱 레인별로 나와요.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하니까 우리 이제 한 달 정도 했더니 첫 번째 우리 부장님 하시는 말씀, 여자애들 머리 짚고 뛰는 애 없네? 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열심히 한다 말씀드렸고요. 홈코트 앱 말씀드릴게요. 이 홈코트 앱은 미국의 어느 한 회사에서 농구 기술을 연습하게끔 하는 앱이에요. 게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이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NBA 글로벌 스카우트 런치는 NBA나 WNBA에서 아프리카에 기술 좋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홈코트 앱으로 이 앱에 들어있는 농구 프로그램을 찍으면 그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걸 NBA나 WNBA에 보내면 그 기술이 좋게 평가받는 애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실제 테스트 보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AI 분석이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업도 하고요. 이번에 이런 수업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건 아까 이제 보셨던 내용이었고요. AI 아바타 스포츠 중계는 제가 했던 수업이에요. 이런 수업도 다른 교과와 융합할 때는 필요하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제 컴퓨터가 좀 달라지면서 글씨가 좀 내렸는데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이런 활동을 하시는 강사, 전국적인 강사들이 그냥 기계만 사용할 뿐이다. 선택은 기계는 같이 중립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인문적인 교육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걸 선택한다고 하는 거에는 사람이 선택하기 때문에 같이 중립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사이드 이펙트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손에 드는 핸드폰에 컴퓨터 나왔다고 관심 크게 안 가졌어요. 스마트폰을 크게 관심을 안 가져서 학교는요 폭파되기 지금도 스마트폰 때문에 학교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교육이. AI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AI 에듀텍도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 삶의 교육에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문서에요. 인간 시대의 기술과 맞는 학교 교육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연구회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마당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들 수업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결국 그 데이터를 생산하는 또는 그 주체들에게 개인 맞춤형으로 수업이나 정보를 주고 교육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체육 수업에서 AI나 에듀텍을 활용하는 것의 목적으로서 맞춤형으로 그 학생의 의미 있는 삶의 정보를 주고 거기에 나의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교육에 몰입하거든요. 그런 의미 있는 교육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자료 준비한 것보다 좀 빨리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2주 전에 그 인공지능 기본법이 우리 국회 법안이 만들어졌죠. 그게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보니까 체육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또 이번에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또 인사이트를 받고 그러는데 AI 시대 개인별 체육 뭐 체육뿐만 아니라 개인별 학생 평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현이 되면 좀 이제 교육적으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4시 40분부터